50대가 되어서도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 손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는 어렵거든요. 19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였어요. 올해는 몇 살일까요? 46살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위 연령이 50대가 됩니다. 예전처럼 중장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50대가 됐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고 싶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세대 갈등도 문제가 많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큼 정말 촘촘하게 세대별로 경험이 다른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역사책에서 배운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대략 100불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가면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간다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만 불대 후반이고요. 우간다는 1000불 좀 넘거든요. 그 지표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피디님은 2002년 월드컵을 역사책에서 배우셨나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몇십 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2002년 월드컵을 역사책에서 배운 세대와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됐던 흥남 철수작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2002년 월드컵을 사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때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하던 사진을 보여주면 배경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의 무슨 그런 집회 현장이냐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렇게 경험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럼 이걸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맥락 사회에서 저맥락 사회로 바뀌어 왔어요. 고맥락 사회는 뭐냐면 물리적인 거리는 멀 수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는 매우 가까운 사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다들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시골에 가서 보시면은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죠. 그런데 어제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거거든요. 반면에 저맥락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물리적 거리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든 빌라든 물리적 거리는 정말 가깝죠. 위아래 옆집 다 가까운데 윗집에서 뭐 하는지 아랫집에서 뭐 하는지 옆집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시고요. 그렇게 사회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차이를 가지고 오냐면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60대 이상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상인들과 본인의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의 20대, 30대 혹은 10대도 포함해서 어디 상점에 갔을 때 아는 척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커피숍에 갔으면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무언가를 하러 간 거지 거기 일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사장님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자꾸 충돌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그 시대의 20대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사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 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그냥 열심히 하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실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게 책 제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별다른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거를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로 노력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 꼰대들은 왜 맨날 저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세대의 생각은 틀렸고 젊은 세대의 생각이 맞는 거냐 혹은 젊은 세대의 생각이 틀렸고 기성세대의 생각이 맞는 거냐 이거 둘 다 아니죠. 그냥 각 세대마다 해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세대 갈등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학교에 있어서
알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동기들끼리 1학년 때 만나면 그냥 이름 부르고 반말했습니다. 재수생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결국 다 친구인데 라고 생각하고 이름 부르고 반말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같은 학번 동기라고 해도 누구누구님이라고 얘기하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맥락 사회에서 저맥락 사회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대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학교 그 학과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일 뿐 그 동기가 내 친구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전엔 만나면 다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또 젊은 세대가 유난히 따르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소통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촘촘하게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면 이걸 잘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온 분들이 당연히 존경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대 간 경험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존경받아요. 그렇게만 해도 라떼가 없습니다. 라떼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본인들의 고생 자랑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가 라떼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후배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게 당연했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적으로 계속 일해온 분야가 아니면 후배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키우셔야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분야가 많다는 거,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후배든 선배든 그게 누구든 간에 가서 그냥 물어봅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주면 안 돼? 특히 후배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선배는 후배들이 정말 환영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훈수를 먼저 요청한 거거든요. 훈수를 먼저 요청한 사람에게는 언제든 본인도 훈수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훈수를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커뮤니티에 그렇게 훈수충이라는 말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람들한테 훨씬 더 편안하게 대해준다. 오해입니다. 오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보다는 본인 생각이 확고해지고 완고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경험을 누적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잘못 생각했거나 혹은 실수했을 때 인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좋아하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이크를 독점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베푸시는 건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는데 내 얘기 다 들어야지. 그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냥 베푸실 때는 베푸시는 것만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같은 나이대 사람들에게도 특히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50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저는 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지금의 50대는 20년 전의 50대 혹은 40년 전의 5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리고 50대면 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50대면 서로 이렇게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여유에서 편차가 크지 않았는데 요즘 되게 크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커요. 이게 왜 그러냐? 연령대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19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였어요. 중위 연령은 뭐냐면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평균 연령이 아니고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30세였어요. 1996년에. 올해는 몇 살일까요? 46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46살이에요. 거의 50대 육박하잖아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위 연령이 50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50대가 예전처럼 중장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50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죠. 20대, 30대는 지금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연령이 높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위 연령에 있는데 대접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누구든 그냥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원래 항상 가운데 있는 허리가 여기저기 다 신경 써야 되는 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가운데 허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 벌써 50이야. 좀 대접해 줘야지.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고요. 거기서 열심히 살펴보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50대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관계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외로우니까 외로움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근데 주변에서 나를 별로 신경 써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그냥 관계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시면 안 돼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랑만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인정투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인정을 갈구하고 인정투쟁을 하시면 자꾸 관계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이 질문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가요? 저 이 질문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네. 50대가 되어서도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주변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손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는 어렵거든요.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50대가 됐을 때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몸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주변에서 나를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위 연령을 떠올리시고 아직 멀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성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뭐 무조건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모 관리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외모 관리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그냥 겉을 꾸미는 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외모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건강하게 보인다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 않으셔야 될 건 뭐냐면 나이를 거스르기 위한 노력은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이에 맞는 세련미 혹은 품격 이런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게 이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맨스플레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맨스플레인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모든 연령대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맨스플레인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나이대 여자분들도 싫어하시죠. 생각해보세요. 50대 여성이라면 그 분도 이미 굉장히 많은 인생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누적해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맨스플레인을 하면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지는 사람. 첫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도 지속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기는커녕 본인 생각이나 입장만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외로워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해지기 전 단계가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만 계속 끄집어내면서 본인의 업적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단한 업적이고 꼭 생각해 볼 만한 것이지만 본인의 추억입니다.
그게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한 다음 세대가 그걸 굳이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 얘기 안 들어주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드물긴 하지만 계시거든요. 그때 그런 것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하죠. 근데 그건 사실 지금 뭐 다른 세대들이 마찬가지로 굳이 궁금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피해의식만 계속 발현하시는 거는 오히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가벼운 언행이 가볍다라는 표현을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항상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만 한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상 진지하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예요. 적절한 때 유머와 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경험이 누적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언행이 가볍다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상황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 인식하고 있다면 본인도 스스로 그 변화에 맞춰서 바뀌려는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도 이런 고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